예, 뭐 오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듯이 오늘 캐롤라이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캐롤라이나 편 진행을 하고, 결국 이제 사실은 캐롤라이나 영입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이 내용들에서 좀 다려진 것들이 있죠. 뭐 레인저스 때 밀러 영입 뭐 살짝 이야기했었고, 이제 그런 그림 했었는데, 오늘 조금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결국 이제 그들의 보강은 충분한가? 요게 이제 마지막에 한번 또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스탠코븐 재계약부터 해야겠죠. 예, 로건 스탠코븐 선수를 결국 이제 이 재계약으로 묶는 것부터 사실상 이제 캐롤라인의 오프시즌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이제 이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었던 이 란타넨을 이제 댈러스한테 주고 받아왔던 트레이드에서 결국 이제 이 받아왔었던 스탠코브는 결국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8년 재계약에 합의를 했고요. 결국 이제 4,800만 달러. 이제 규모는 꽤 기간이 길기 때문에 큰 느낌을 받게 되시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600만 달러라는 금액도 당연히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그 기간 자체가 이제 8년, 어떻게 보면 8년 이제 풀로 땡긴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800만 달러, 5천만 달러, 예, 거의 육박하는 이제 그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 계약이에요. 조건 자체가 지금 이제 밀러 계약도 그렇고 지금 계약도 그렇고 좀 특이한데, 마지막 4시즌에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이 들어가 있고요. 선수가 이제 10팀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계약 자체가 2034년에 마감이 되는데, 요 이제 이 트레이드 거부권 자체는 34년 트레이드 마감일 15일 전이라는 좀 이상한 그런 좀 신기한 그런 이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즌 끝까지 뭐 이게 가고 그러는데, 그죠? 시즌 끝까지 뭐 가고, 아니면은 이제 뭐 마지막 두 시즌에는 10팀이 8팀이 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조정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마지막 연도 트레이드 마감일 15일 전에 이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이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행여 이제 2034년에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뭐 전력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스탠코브를 트레이드 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좀 팀 친해도 어떻게 보면 선수한테도 당연히 이제 조건 트레이드 거부권이니까 나쁘지 않은데, 팀 친화적으로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방비책이 들어가 있는 계약이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요. 캐롤라인에 들어온 이후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꾸준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닌데, 플레이오프에서도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포인트를 뽑아냈었고, 이번에도 뭐 캐롤라이나 시리즈, 뭐 플로리다 시리즈에서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는 그림에서도 뭐 스탠코븐이 득점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재미있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든가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뭐 나쁘지 않은 활약이다라고 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량까지도 상당히 이제 잘 받쳐주는, 뭐 경기당 16kg, 경기당이 아니지, 경기당 16kg 뛰면 죽죠. 60분당 활동이 16kg에 육박하기 때문에 상위 25%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시더라도 불제로는 활동량 부분이라든가 뭐 캐롤라이나에 좀 잘 어울릴 만한, 그리고 결정력 딱 찾아왔을 때 한 번씩 딱 터뜨려주고 이제 이런 그림들이 받쳐지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0만 달러가 일단 어쨌든 좀 많아 보이는 수치인데, 이거는 역시나 이제 우리가 이전 플랫 캡 시대에 너무 이제 적응이 돼서 그렇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캡이. 그죠? 그 과정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20-20 수준만 해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한 20-20, 25-25 뭐 한 이 정도까지만 해줘도 전혀 손해볼 그런 사이즈는 아니지 않나 라고 일단 바라보시면 좋지 않나 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계산으로 따져보면 20-20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보시더라도 손해볼, 캐롤라이나도 손해볼 가능성은 적다. 기간 자체가 길기는 하고, 그리고 뭐 600달러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선수 걱정되는 거는 언더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이팅 게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언더사이즈 유형의 선수들이 스피드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경향성이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톱 스피드도 빠른 편이 아니고 느리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가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언더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케이팅 게임이 약하다라는 거는 앞으로 조금 지켜볼 만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일단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스탠코브 내용은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켄드레 밀러 선수도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뭐 이거 레인저스 때 이제 좀 뭐 이 패키지라든가 이런 내용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요거에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사인 앤 트레이드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인저스랑 계약을 한 다음에 트레이드가 되는. 왜냐면 이렇게 이제 해야 이제 좀 조건적으로 이득을 보는 뭐 사실 뭐 조건적으로 별 이득을 본 건 없는데 왜냐면 8년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7년 계약이라서 저쪽으로 들어가서 계약을 한 줄 알았는데 레인저스랑 계약을 한 상황이 레인저스랑 계약을 하고 넘어간 상황이더라고요. 6천만 달러고 연평균은 750만. 예,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그때로 말씀드린 대로 뭐 베테랑 자원들을 대체하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4시즌인가요? 2028에서 2032, 33 시즌까지 마지막 4시즌인지는 모르겠다. 마지막 4시즌 아니죠? 어쨌든 2027, 28 시즌부터 32, 33 시즌까지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이 선수 역시 트레이드 마감일 15일 전에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이 만료가 되는 또 이제 좀 독특한 이제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감 시점 자체는 이제 스탠코브는 34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밀러는 33년이기 때문에 그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팀에서 이제 조금은 보험적인 측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들어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이제 베테랑 자원들의 공백 대응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브렌트 번스 선수랑 드미트리 올로프 선수가 모두 이제 팀을 떠났죠. 그 콜로라도로 그리고 이제 세너제이로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베테랑 자원들의 이탈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 이제 그 과정에서 밀러를 영입을 하면서 이 공백을 어쨌든 어느 정도 이상은 채울 수 있는 1인분 사실 이제 40세 이상의 번스랑 그 캐롤라이나에서의 오를로프의 경기력을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이제 숫자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키앤드리 밀러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팀을 떠난 베테랑 자원들을 둘 중에 한 자리는 무조건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공격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이즈 대비에 굉장히 뛰어난 스케이팅 경기력을 가지고 있죠. 195에 95kg나 되는데 탑 스피드도 이제 뭐 37km 이상 상위 6% 그리고 32km 가속 같은 경우에도 73회를 기록하면서 상위 11%가 나와가지고 사이즈 대비해서 경기력, 스케이팅 경기력이 뛰어나다라는 게 사실 키앤드리 밀러 선수의 뭐 여러 가지 공격적으로도 힘을 쓸 수 있지만 또 강점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스피드, 그죠? 스피드도 빠르고 가속도 빠르기 때문에 뭐 러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근데 이제 이 레인저스가 만약에 2022-23 시즌부터도 계속 이제 포인트가 올라갔다. 왜냐면 이제 어린 선수고 22-23 시즌에 저렇게 잘했으면 앞으로도 더 잘할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못해도 본전으로 한 40포인트 정도는 기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의 포인트를 뽑아내는 페이스 자체는 좀 정체돼 있었습니다. 최근 2시즌 바라보시는 대로 43, 30, 27 뭐 이제 좀 떨어졌고 최근 2시즌 기준으로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 좀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공격적으로 포인트를 뽑아주는 그림에서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실 레인저스 입장에서 여기서 좀 한계를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키앤드리 밀러의 좀 한계를 본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밀러 선수의 고질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이 선수도 dob슨 선수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데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턴오버라든가 실책성 플레이가 잦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퍽을 체킹 피하려고 이제 퍽 적당히 던지다가 턴오버 돼가지고 이제 뭐 실점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거 사실 이제 밀러 선수가 굉장히 연루가 많이 돼 있는 선수거든요. 뭐 dob슨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역시나 이제 뭐 dob슨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대로 플레이오프라든가 이런 중요 무대에서 진짜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무대에서 이렇게 좀 독이 될 수 있는 느낌의 경기력이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기버웨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초절 엄청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도 바라보시면은 뭐 37개, 68개, 34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23, 24 시즌은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그러니까 21, 22 시즌부터 3 시즌까지는 그냥 이제 22, 23 시즌에 좀 부진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난 시즌에 97개. 이게 지금 이제 캠 때문에 지금 이제 숫자가 제대로 나오진 않는데 97개입니다. 그러니까 37, 68, 34, 97. 전년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선수가 좀 적당히 퍽을 던져먹다가 턴오버가 많이 나왔는지, 물론 이제 기버웨이가 물론 이제 항상 그런 상황에서만 나오지는 않지만 예, 대략적으로나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단점은 사이즈 대비해서 슈팅 능력이 좋은 편이에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선수를 많이 언급을 드릴 때 사이즈가 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슈팅 스피드는 먹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선수는 사이즈 대비해서 슈팅 능력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골은 많이 넣었지만 슛 파워가 센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지난 시즌 측정치를 바라보시면은 톱 스피드가 146km가 나왔는데 이거 하위 50%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그리고 평균 스피드조차 113.64km는 뭐 이거는 이제 뭐 괜찮죠. 상위 26%니까. 그러니까 리스트 샷이라든가 스냅샷 이런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dob슨이랑 비슷한 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탑 스피드가 146km밖에 찍히지 않았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양적인 걸 많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죠? 뭐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도 이거 몇 번 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톱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즌에서 제일 좋은 기록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6km라는 거는 이거는 피지컬 대비 그리고 이 선수가 받는 역할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수치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은 캐롤라이나의 공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장거리 슈팅에서 나오는 양적 운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 거리라도 슈팅을 붙이고 그걸 이제 공격수가 다시 이제 이 퍽을 따내고 다시 이제 로우 하이로 올리고 수비수가 또 슛을 때리고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거리 슈팅 운영을 하는 이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입장에서 키앤드레 밀러 선수의 슈팅 능력, 슈팅 파워가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일단 이런 부분 하나 더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엘레르스입니다. 뭐 일러스라고 많이 부르죠. 엘레르스. 뭐 이 선수 덴마크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 일단 이제 요 선수랑 또 재계약을 하게 됐고 이번에 사실은 FA 빅네임 선수들이 대부분 잔류를 했죠. 물론 이제 팀을 옮긴 거지만 거의 이제 시장에 안 나왔으니까 그죠. 마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시장엔 나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영입한 이후에 그냥 이제 바로 재계약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빅네임 FA 선수들이 이번에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엘레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 시장에 나온 좀 독특한 케이스라고 바라보시면 좋거든요. 되게 캐롤라이나랑 계약을 하면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6년 계약 5,100만 달러고 연평균 850만 달러이기 때문에 뭐 조건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기간적으로도 이제 뭐 장기 계약에 해당할 수 있을 수준이고요. 6년 정도면 그죠. 그리고 이제 뭐 850만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뭐 지난 계약 대비해서도 조금 더 오른 수치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바라봐도 물론 이제 요즘에는 1,000만 달러 이상 받는 이런 선수들이 많기는 하지만 뭐 조건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건이 많이 붙어 있는데 내년 시즌부터 2025, 26, 27, 26, 27 시즌은 이동 거부권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즌부터 2시즌은 조정된 트레이드 조정된이 아니라 그냥 트레이드 거부권. 그냥 이제 생으로 트레이드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시즌은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 10팀 선수가 거부를 할 수 있는 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근차근 단계별로 좀 내려가는 느낌이다라고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요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죠. 첫 2시즌, 중간 2시즌, 마지막 2시즌 이런 식으로 조건이 달라진다라는 거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레르스 선수는 공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크게 약점이 없는 선수라고 바라보셔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사이즈에서 비롯되는 이런 꾸덕한 피지컬 플레이에서의 강점이 안 나오는 걸 제외하면은 뭐 그냥 이제 그냥 이제 스코어러의 정말 좋은 그런 이제 이 면모를 대부분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 스피드가 느린 것도 아니고 스케이팅 게임이 약한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득점력이라든가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이런 과정에서 공격에서 정말 확실한 역할을 가능한 윙어다라고 바라보시면 뭐 요약을 드려도 그렇게 틀린 내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37.14km가 나오면서 상위 10%, 가속 같은 경우에도 상위 13%가 나오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스케이팅 게임에서도 탑 스피드가 느린 것도 아니고 가속이 느린 것도 아니죠. 요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슈팅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가 뭐 슈팅이 정말 강력한 이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측정치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톱 스피드 같은 경우도 152.89km가 나오면 상위 8%, 그리고 평균 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101.64km가 나오면서 상위 5%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슈팅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실제로 커리어에서도 이제 이런 측정치가 그대로 나오는 느낌. 그죠? 매 시즌 25, 30 정도? 그러니까 못해도 25, 30 가까이, 뭐 한 60포인트 이상 가까이. 물론 이제 이걸 더하면 55기는 하지만 30 플러스이기 때문에 뭐 30에서 한 40 어시스트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잘 뽑히면 한 70포인트 이상, 일반적으로 한 50에서 60 이상, 뭐 이 정도는 이제 뭐 매 시즌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즌 평균으로도 0.33골, 0.44 어시스트, 0.77포인트, 경기당 한 0.77포인트를 뽑아내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치에 근사하는 모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번에 LRS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캐롤라이나 로스터에서 20골 이상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원의 숫자가 또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LRS 아호, 저비스, 스베치니코프, 스탠코븐, 홀 이렇게 6명을 보유를 하게 되는데, 캐롤라이나가 브린다무르 감독 부임한 이후에 시즌 단위 해가지고 20골 이상 기록한 적이,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니까 20골 이상 득점한 스케이터 보유 숫자가 6명, 5명이 최다였었거든요. 그게 22, 23 시즌이었나? 5명이 최다였는데, 만약에 올해 그냥 이제 기록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느낌에서 기록적으로만 다가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이제 최다 20골 이상 득점원을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장담은 할 수 없죠. 뭐 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수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냥 이제 뭐 선수들의 시즌 평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는 브린다무르 감독 체제에서 최다 20골 득점 자원 6명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이제 올해도 일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이제 에릭 털스키 GM으로 바뀌긴 했지만 풀타임이죠, 올해부터. 작년부터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시면은 어쨌든 일관적으로 계속 영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3-24 시즌도 제이크 벤치를 영입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도중에 란타는 영입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라보시면 니콜라이 엘레르스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결국은 좀 경기력에서 확실히 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스코어러를 계속 이제 찾고 있는 그 그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엘레르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위니펙 그죠? 뭐 3초 남기고 이제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골에 이제 이런 발판이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승부처에서 좋은 모습들이 또 나오고 하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매해 결국 이제 이 스코어링 윙어, 요거 이제 매 시즌 영입을 하는 그 일관적인 움직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란타넨의 예시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캐롤라이나의 정말 부지런한 압박 시스템의 수행, 그죠? 이 정말 이 공격 지역에서부터 정말 투원투 같은 느낌으로 맨온맨 커버리지를 들어가는 그 압박 시스템을 얼마나 잘 수행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그건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엘레르스가 얼마나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해낼지, 물론 이제 스케이팅 게임이 좋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 수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선수가 60분 평균 활동량이 그렇게 이제 풍부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부분에서 부지런한 압박 경기력을 얼마나 이 캐롤라이나의 시스템에 얼마나 녹아들지는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좀 부상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부상으로 장기 결장하는 빈도도 꽤 늘어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지난 시즌도 하반신이랑 발부상 당하면서 18경기 결장을 했고요. 그리고 22-23 시즌에도 이제 스포츠 헤르니아로 36경기, 그리고 21-22 시즌에는 MCL 염좌 당하면서 19경기 결장, 그리고 20-21 시즌에도 상반신 부상으로 11경기를 결장을 했기 때문에 2020년 들어온 이후로 한 시즌을 제외하면은 모든 시즌에서 10경기 이상 결장을 했습니다. 거의 한 평균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20경기 가까이가 되게 되죠. 시즌의 4분의 1 정도가 날린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뭐 캐롤라이나 와서는 별 건강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결국은 캐롤라이나는 최근에 이렇게 득점형 윙어를 영입을 하는 건 플레이오프에서 중요할 때 득점이 그냥 얼어붙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엘레르스 선수가 플레이오프에도 최근에 결장이 많았다라는 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지난 시즌에도 플레이오프에서 5경기 결장을 했고요. 2023년에도 4경기, 그리고 2021년에도 2경기를 결장을 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러니까 시즌 말미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캐롤라이나에서 이제 한두 시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래버리면 또 피곤해진다라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승부처에서는 또 괜찮은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플레이오프를 바라보시면은 경기당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규 시즌에는 0.33골, 0.44 어시스트가 나왔었는데 플레이오프에서는 0.2골, 0.27 어시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수치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보셔도 좀 걱정되는 측면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영입들을 보시면은 큰 오버페이 없이 좋은 전력의 자원들은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타인코븐 같은 경우에도 기간을 많이 주긴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800만, 900만 뭐 이렇게까지 주지 않았고, 엘레르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뭐 2라인급에서 1, 2라인급에서 윙어로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900만 안 되게 잡았다라는 점. 그리고 키앤드르 밀러 같은 경우는 800만이 안 되게 잡았잖아요. 사실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키앤드르 밀러 같은 경우에도 뭐 900만 이상도 줄 수가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큰 오버페이 없이 좋은 전력을 잘 확보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점은 이 좀 싸게 잘 잡았기 때문에 여전히 캡 공간도 충분합니다. 예, 지금 이제 캡 공간이 $10,000,000 이상 남아 있고, 요거는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내년에 또 캡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내년에 또 빅네임을 한 명 또 땡겨올 수 있는, FA 계약으로 땡겨올 수 있는, 물론 이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시작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입 자체는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결국은 캐롤라이나가 계속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발목을 확실하게 잡히고 있는 그림들이 계속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캐롤라이나가 정말 우승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올해부터 논할 수 있는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전력 자체가 조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뭐 빠진 선수들도 어느 정도 잘 메웠고, 젊은 친구를 메웠고, 그리고 이제 뭐 탑라인급 윙어도 한 명 영입을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제 좀 핵심적으로 이제 미들 6급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 선수도 잘 메우긴 했는데,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영입한 선수들은 치명적인 결점도 있는 선수고, 그리고 시스템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도 이걸 관측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엘레르스 선수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키앤드레 밀러는 좀 적당히 퍽을 던지고 이런 이제 좀 치명적인 턴오버 프론이라는 이 문제가 결국은 캐롤라이나. 그리고 이제 지금 캐롤라이나가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수비적으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한된 캡에서 못 잡았던 선수들이 패시랑 쉐이잖아요. 쉐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르다라고 해도 패시를 결국 못 잡은 그 그림에서의 좀 수비적에서 이제 좀 중요한 국면에서 수비에서 믿을 만한 자원이 슬레이빈 하나로는 좀 부족한 그림들이 결국 이제 뭐 플로리다 시리즈에서 좀 이제 두각되는 그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키앤드르 밀러도 뭐 투웨이 이 수비수로서 분류를 하기는 하지만 수비적으로 조금은 불안할 때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어쨌든 수비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치명적인 결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번 시즌에 좋은 쪽으로, 뭐 좋은 쪽으로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좋은 쪽으로도 정말 이제 크게 이제 치명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점은 일단 하나.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보강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시즌 당장 우승으로 인도하기에는 쉽지 않을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앤드레 밀러의 그런 이제 좀 턴오버 프론성의 그런 플레이는 결국은 플레이오프에 더 큰 독이 될 수 있고, 엘레르스 같은 경우에도 정규 시즌에서의 생산성을 플레이오프에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
이런 느낌의 불안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 당장은 이게 우승, 그러니까 정말 빅네임들을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이게 우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인가? 그리고 이제 동부에서 어떻게 보면 좀 플로리다를 좀 결국은 이제 플로리다랑 7전제를 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전력인가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다음에 좀 시즌 프리뷰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영입 자체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당장의 우승에 인도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어쨌든 영입 자체를 잘했기 때문에 내년 시즌 이후로 FA 선수들의 선호 행선지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퍽피디아 같은 데서 이제 이 전체적인 계약 상황을 보시면은 주축 선수들이 굉장히 장기 계약으로 지금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캐롤라이나가 한동안은 전력의 큰 변화. 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에드먼턴만 보시더라도 내년에 이거 맥데이비드를 잡느니 못 잡느니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캐롤라이나는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굉장히 길게 이제 이렇게 이제 계약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의 기반 자체는 한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FA 선수들 입장에서도 전력의 변화가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그죠? 조금 더 이제 행선지. 왜냐면 강팀으로 계속 군림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뭐 컵까지는 장담을 못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컵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강팀으로는 군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도 FA 선수들의 선호 행선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팀도 마찬가지로 올해 빅네임을 영입을 하겠지만 당장 쇼부를 보는 느낌보다는 한 1, 2년 뒤에 이렇게 캡이 더 높아졌을 때 조금 더 다졌을 때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노리는 그런 느낌의 움직임이 아닌가. 좀 더 이제 그림을 크게 그리는 거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제 캐롤라이나의 영입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네.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드라인 15일 전에 마감이 되는 그런 조건부를 건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이 안정적인 팀의 그림을 그린다라든가. 하지만 어쨌든 이제 좀 빠르게 성과를 내면 좀, 왜냐면 이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성과가 나도 그렇게 빠르게 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캐롤라이나 자체가 1819 시즌 브린다무르 감독 부임한 이후부터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그림이었는데, 사실 1819 시즌부터 지금까지 지금 뭐 6년 7년 이렇게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확실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조급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에릭 털스키 GM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좀 팀을 조금 더 한 1, 2년 정도 더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의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영입이라든가 전력적인 부분에서 완성되는 부분으로 바라봤습니다. 어쨌든 정말 뭐 이번 영입을 토대로 그죠? 더 먼 곳으로 정말 이제 스탠리컵 우승까지 또 이제 다가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이제 뭐 내년 시즌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의 캐롤라이나 행보 역시 내후년 FA에서도 큰 손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서 다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은 서부 팀이 하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뭐 미정입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